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금주에도 중국의 세계 주요 인사에 대한 인적 관리를 하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뉴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주 언론인 추방 기사도 있었는데요. 중국과 호주의 긴장은 무역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많이 비롯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과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싸운다면 호주와 중국은 이 바이러스 원인 규명과 사이버 어택, 정치적 개입, 스파이 문제 등으로 더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호주의 석탄, 보리, 소고기, 와인, 여행, 유학까지 호주의 민감한 경제 분야를 한 번씩 건드리고 있는데 호주의 진짜 큰 타격은 최대 수출품인 아이언 오레에 대한 규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와 중국의 아이언 오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철광석에 얽힌 중국과의 싸움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중국과 아이언오레를 싼 격전은 2008년 GFC 당시에 호주의 대표적 철광석 회사인 리오틴토 인수전입니다. 세계 세 번째 철강 회사였던 리오틴토는 2007년에 무리하게 캐나다 알루미늄 생산사인 알칸을 사들이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해 회사를 팔아넘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리오틴토를 사겠다고 제일 먼저 손을 든 회사가 세계 두 번째 철강 회사에 속하는 BHP였고 2007년부터 이 리오틴토 인수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협상 중인 2008년 GFC가 터지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리오틴토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이 2008년 같은 해에 BHP는 인수 철회를 선언합니다. 사실 꼭 원자재 가격이 아니더라도 BHP가 리오틴토를 인수하겠다는 협상이 시작되자 유럽과 미국, 중국까지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HP가 리오틴토까지 인수하면 세계 2, 3위가 합쳐져 전 세계 철광석 생산량의 40% 이상을 소유하며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미 독과점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과 유럽, 중국까지 반대 입장에 있어 이를 의식한 BHP가 2008년 경제 위기로 원자재 가격까지 떨어지자 미리 인수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BHP의 리오틴토 인수가 철회되자 중국 정부 소유의 채널코는 리오틴토에 욕심을 보이며 리오틴토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 지분을 14.99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지분이 14.99%인 것은 2008년 호주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법을 발표하면서 14.99% 이하로만 소유를 허용했기 때문인데 당시 이 케빈 러드가 친중국 정책을 쓰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호주의 철강 회사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법을 황급히 개정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후 중국 정부가 신경 쓰인 케빈 러드 총리는 중국 인사를 만나 개정은 이 상업적인 딜에 대한 조치일 뿐 호주는 외국인 투자에 열려 있다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결국 치날코는 2008년 리오틴토 주식을 9%까지 매입하며 최대 주주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 BHP 인수 결렬로 이 자금난에 허덕이던 리오틴토는 치날코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며 20빌리언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고 주주 자리도 내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관 투자가들과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는데요. 이유는 20빌리언 달러는 BHP가 인수하려 했던 150빌리언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고 이 헐값에 중국의 철강 패권을 팔아넘기지 않겠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호주나 영국, 미국도 이 자원 패권에 대해 우려를 표하던 시기였기에 당시에는 이 철광석 역사상 가장 큰 딜에 해당했던 이 딜이 세계 각국에서 눈여겨보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리오틴토에서는 2008년 GFC의 충격으로 급격히 하락한 철광석 가격이 다행히 2009년에 상승으로 돌아서고 주주들의 중국 통치에 대한 반대에 부딪히자 막판 거래일 며칠 전 치날코와 거래를 취소합니다. 이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결정적으로 퇴짜를 놓게 된 겁니다. 대신 급하던 자금 조달은 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 증자를 했고 필바라 지역에서 BHP와 조인트 벤처로 투자를 함으로 이 돈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9년 6월 리오틴토가 21년에 달하는 중국의 투자 제의를 거부하자 중국은 화가 납니다.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이 무산되고 철광석 가격 조정력도 물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국다운 처사가 나오는데요. 이 계약 불발 이후 리오틴토의 협상 책임자였던 상하이 사무소 대표였던 스턴후와 그의 동료 3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갑자기 체포가 됩니다. 뇌물수수 혐의와 이 상업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협상 중에 이 상대 대표를 체포한 중국은 투자가 무산되자 분풀이를 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세계 철광석 가격 결정에 이 중국의 발언권을 높일 것이라는 것과 세계 철광석의 52%를 수입하는 수입 대국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리오틴토 건 무산의 보복으로 수입선을 브라질, 인도로 바꾸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잡혀간 리오틴토 직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체포 당시 혐의였던 상업적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뇌물을 줬다는 혐의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바뀌었고, 이 혐의로 스턴후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호주 시민권자이던 스턴후는 9년을 복역한 후 2018년에 조금 일찍 풀려났습니다. 이때 리오틴토는 이 비겁한 행보를 보였는데 뇌물죄가 적용된 직원 4명을 모두 해고했고 그들을 중국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10년에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며 몇 개의 합작 사업도 벌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철광석을 둘러싸고는 호주나 중국이나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중국은 사야 하고 호주는 팔아야 하는데, 중국이 아무리 구매처를 다각화한들 호주 철광석을 빼고 중국이 소비하는 양을 채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국이 노력 중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이 철광석 수입을 늘리던 중국이 브라질에서 철광석 수입을 늘리며 7월까지 늘어나던 이 호주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이 8월이 되며 17% 떨어졌습니다.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는 양은 줄었지만 이 영국과 미국으로 수출한 양은 늘었는데요. 이와 함께 철광석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면서 금주에는 130불을 찍었습니다. 중국의 수입량 하락이 일시적일지 장기적일지를 호주는 지켜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로의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철광석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한동안 중국이 바이어 파워를 가지고 가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치날코가 이 리오틴토의 지분을 들고 있는 대주주라는 겁니다. 2019년 8월부로 치날코의 지분은 14.51%에 달했습니다. 이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들의 결과로 인한 지분 증가가 있었기 때문인데, 리오틴토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계속되면 치날코의 지분은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지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캔버라의 승인을 받아야 이 지분을 14.99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리오틴토의 패권 싸움에 호주 정부가 손잡이를 잡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